네, 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의 말미에 진동 관련 측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점성을 어떻게 점성 감쇄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 감쇄는 자유진동 시에 진폭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언더댐프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배웠었고, 여기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이렇게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쇄비는 이럴 때 이 감쇄의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하고 앞에서 나타냈었는데요. 이때 대수감쇄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즉, 첫 번째 그 진폭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한 사이클을 지난 다음에 x2가 되고 진폭이,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사이클 지나서 x3가 되고, 다시 한 사이클 지나서 x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는데, x1과 x2 사이에 비율을 내추럴 로그를 취한 것을 대수감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x1과 x2, x1일 때의 그때 시간을 t1이라고 하면은 x2까지는 t1 플러스 타우 d 그 댐프트 그 감쇄 고유 주기만큼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t1에서 t2까지 이 시간 타우 d 오메가 d 타우 t1 플러스 타우 d가 되는데요. 타우 d가 그 주기가 되는데, 타우 d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다시 맥시멈이 되는 그런 값이 되니까 x1이 이렇게 표현되면 x2는 요 t1 대신에 t1 플러스 타우 d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아래를 보면 여기에서 요 두 개 중에서는 요 타우 d만 남고 요 항이 요 a하고 a는 없어지고요. 요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인 t1은 여기서 있으니까 요거 없어지고,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인 타우 d가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제타 오메가인 타우 d가 플러스가 되고, 이거하고 이거는 값이 같은 한 주기 동안 하니까 이게 주기 함수기 때문에 여기 값이 같아서 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 d가 오메가 d분의 2파인데, 오메가 d는 아까 본 것처럼 오메가 n에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자승이었죠.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감쇄 델타 값은 이런 값으로 감쇄비의 함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제타를 가지고 대수감쇄 델타를 구할 수 있듯이, 델타를 가지고도 제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를 측정하면, 즉 x1과 x2의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측정하면은 거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내처럴 로그를 취하면 그게 델타인데, 델타를 구하고 나면 그 델타를 이용해서 제타를, 즉 감쇄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 감쇄 특성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마찰에 의한 감쇄 특성인데, 마찰 감쇄는 그 앞에서 배운 그 점성 감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진동 진폭의 기울기가 시간에 대해서 델타 x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 그 값을 갖다가 구해보면 이런 값으로 우리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 동마찰 계수 값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 계수를 측정할 때도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마찰 계수를 또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다가는 이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요 움직이지 않는 델타 값까지 이용해서 정마찰 계수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기울기만 구하게 되면
그 기울기로부터 이런 특성들이 다 구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질량이 2kg이고 강성이 1.5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메타인 진동계의 자유진동 감쇄를 측정하여 1감쇄 주기 동안 최대 진폭이 9mm에서 1mm로 감소했다. 이 시스템의 감쇄 상수값은 얼마인가? 9에서 1mm로 했으니까 이게 x1이 9고 x2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추럴 로그 9 이거는 값을 보면 2.197이 됩니다. 델타가 2.197이니까 제타 값은 감쇄비 값은 앞에 공식에다가 델타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0.3301 언더댐프트 시스템이죠. 언더댐프트 시스템.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의 그 임계 감쇄 상수를 구하게 되면은 임계 감쇄 상수 값은 2루트 km으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요. k 값하고 m 값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임계 감쇄 상수 값을 구하면 1.095 곱하기 10의 자승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임계 감쇄 상수 값에다가 감쇄 상수부 값에다가 이 제타를 곱한 것이 우리가 감쇄 상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제타 앞에서 구한 제타 값 0.3301에다가 이걸 곱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감쇄 상수 값이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일자유도 감쇄 진동계로 모델링된 차량의 질량이 1361kg고 무게에 의한 정적 처짐이 5cm다 할 때 이 진동계가 임계 감쇄 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성과 감쇄 상수값을 갖다가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진동계, 일자유도 진동계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루트 n분의 k로 결정되지만 그것이 루트 정적 변형 분의 g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kxs가 mg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적 처짐이 5cm, 즉 0.05m, g가 9.81m/s 자승이다 하는 것부터 고해진동수가 14.01 라디안 퍼 세크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고해진동수가 구해졌으니까 루트 n분의 k가 고해진동수니까 k는 m 오메가 자승이 되죠. 고해진동수의 자승. 그래서 m도 있고 m 1361이죠. 오메가 n도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2.668 곱하기 12의 5승 뉴턴 퍼 메타로 강성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계 감쇄가 되려면은 m과 k가 결정됐으니까 임계 감쇄 상수값은 2루트 km 또는 2루트 km을 갖다 다시 표현하면은 2m 곱하기 오메가 n. 이 공식도 종종 씁니다. 2m 곱하기 오메가 n을 써서 여기 m도 결정되어 있고 오메가 n도 나와 있으니까 곱해지게 되면은 3.830 곱하기 10의 4승 kg per 세크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차량의 진동계 값을 임계 감쇄 시스템에 가깝도록 설계하는 이유는 차량이 진동할 때 빨리 평형 위치로 빨리 진동이 일어나더라도 빨리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그러나 차량 외에도 승객의 질량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의 시스템의 질량이 변화하게 되죠. 승객의 몇 명이 탈까에 따라서 질량이 계속 변하게 되기 때문에 고해진동수와 감쇄비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객 질량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어떤 진동계를 항상 차량의 진동계를 항상 임계 감쇄계가 되게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 변수나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 목적 달성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설계 변수나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시스템의 어떤 특성이나 성능과 관련된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강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질량이 변한다든지 강성이 변하게 되면 고해진동수가 확 변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시스템 설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억하고 설계할 때는 시스템의 성능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수 감소와 관련해서 일자유도 점성 감쇄기가 자유진동에서 진폭이 줄어들 때 n번째 진폭을 xn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 것을 갖다 증명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이 이 델타는 원래 로그 x1분의 x2, x2분의 x1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델타는 로그 x2분의 x1인데 그게 앞에서 한번 계산이 됐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타 오메가 n 타우 d로 계산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제타 오메가 n 타우 d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델타 로그 x3분의 x2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요거 값하고 요거 같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라는 게 요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내추럴 로그 xn분의 xn-2라고도 같고 이렇게 계속 갖게 되죠. 그걸 내추럴 로그 xn 플러스 1분의 xn.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다 더해주면 x1서부터 여기 xn까지 다 더해주면 n개의 델타가 되죠. n 델타는 로그 x분의 x1 더하기 x3분의 x2 더하기 x4분의 x3 가 쭉 가서 xn 플러스 1분의 xn까지. 그런데 로그 x2분의 x1이라는 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x1 빼기 로그 x2죠. 그리고 로그 x3분의 x2는 로그 x2 빼기 로그 x3가 되고요. 그리고 이 끝에는 로그 xn 빼기 xn이 되죠. 그래서 여기 x2는 x2끼리 없어지고 x3는 x3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 앞에 있는 로그 x1하고 끝에 있는 로그 xn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는 n분의 1 로그 xn 플러스 1분의 x1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증명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에 가면 우리가 진동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진동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진동기의 설계 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적인 특성이나 기하학적 특성이 설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적 특성으로는 질량, 밀도, 역률 이런 것들이 재료적 특성이 될 수 있겠고요. 기하학적 특성으로는 길이, 면적, 부피 이런 게 기하학적 특성이 되죠. 면적 모멘트도 기하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설계 변수들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을 설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할 때 설계 제한 조건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제한 조건은 뭐냐면 설계 변수들의 값이 가능한 물리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량이나 부피 같은 것은 사용할 재료의 양이나 길이와 같은 것 값이 일정한 값 이하가 되어야 되죠. 무한한 값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설계 제한 조건이 바로 어떤 질량, 여기 사용되는 질량은 어느 값 이하, 어느 값 이상이 된다. 정적 처짐도 어느 값 이하가 돼야 된다. 동적 응답도 너무 커지면 안 된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동적 응답이 안정화돼야 된다. 이런 걸 안정화 시간 나중에 다루게 되어 있는데 세틀링 타임 해가지고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 고진동수도 내가 원하는 어떤 값 근처에 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설계 제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그 진동계를 설계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동 설계의 목표는 보통 통상 정상 상태나 과도 상태의 동적 응답 크기를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진동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정상 상태 응답을 감소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과도 상태 응답. 정상 상태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그 가진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 진동계가 그 일정하게 떨게 되죠. 그 일정하게 떠는 양이 어느 이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도 상태 응답은 보통 외부로부터 갑자기 어떤 충격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때 이 진동계가 떠는데
그 떠는 양이 어느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진동 설계를 할 때 목표로 삼고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설계를 할 때 목표가 두 가지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적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목적 함수라고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줄이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진동계의 질량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동적 응답은 뭐 어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제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두 개 이상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조건은 그 목적 함수로 삼고 어떤 조건은 제한 조건으로 삼아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제일 좋은 최적화된 해를 찾는 방법론을 갖다 최적화 방법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최적 설계라는 방법론이 종종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설계를 하는 하나의 예를 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및 크기의 제한에 의해서 질량이 2 내지 3kg 범위에서 요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보다 작지도 말고 3보다 크지도 않게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그 중력에서 정적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진동계의 강성은 200Nm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라 하고 주어졌습니다. 설계 조건을. 그리고 이 고해진동수는 8.16 라디안 퍼 세크에서 10 라디안 퍼 세크 요 사이에 있도록 설계해라.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외부로부터 이거보다 더 높은 범위의 어떤 가진 주파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8.16보다 낮은 쪽에 가진 주파수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설계가 잘못되면은 공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진 주파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이 고해진동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그런 이유에서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 문제 특성상 초기 위치는 0에서 출발하고 속도는 30cm/s보다 작은 그런 값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이 진동계 동적 반응의 최대 크기가 2.5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최대 값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미니맥스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진동계, 일자유도 진동계가 있을 때 그 진동계의 감쇄 상수 값은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설계 제한 조건은 M 값은 2에서 3 사이, K 값은 200보다 크고,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는 8.16에서 10 사이에 있고, 초기 변이는 0이고, 초기 속도는 0.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감쇄 상수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초기 위치가 0인 일자유도 감쇄 진동계 동적 반응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자유도 진동계의 그 자유진동하는 진동계의 솔루션으로부터 요게 0이 되면은 0이 되고 초기 속도가 V0면은 이런 솔루션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동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이 해를 갖다가 한 번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구해지죠. 속도가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값이 뭐라고 그러면 0.3보다 항상 작아야 되죠. 근데 이것의 이 최대 동적 반응의 그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x다트가 0일 때 일어나죠. 0일 때 속도가 0일 때 변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그 시각을 갖다 t 스타라고 하면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놈이 0이 돼야 되니까 요 코사인 오메가 dt 분의 여기 사인 오메가 dt 그것이 결국 요거 분의 제타 오메가 n 분의 요 오메가 d 요게 된다 하는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오메가 dt 스타가 제타분의 루트 1 제타 자승이라는 식이 요게 0이 된다는 식으로부터 유도됩니다. 요걸 만족시키려면은 요거는 코사인이고 요거 사인이면 되죠. 그러면 요게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dt 스타가 제타가 되고 요것이 사인 오메가 dt 스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면 되죠. 자, 거기서부터 따라서 x 맥시멈 값은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금세 구한 그 t 스타 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맥시멈 맥스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 값이 아무리 커져도 0.3보다 2.5cm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025m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커져도. 그러니까 요게 제일 작을 때, 요게 제일 클 때가 이게 맥시멈이 되는 경우인데, 그 맥시멈이 되는 경우도 0.025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작을 때는 오메가 n이 요게 8.16일 때 제일 작고 V0는 0.3일 때 제일 크죠. 그걸 대입했을 때도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8.16분의 0.3을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익스포넨셜의 요거니까 양쪽에다 로그를, 내처럴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요거는 내처럴 로그 0.68이 되죠. 내처럴 로그 0.68이 요 0.3857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x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x라고 하면은 제타분의 1 제타 자승을 x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x분의 탄젠트 아크탄젠트 x가 0.3857이라는 요 식을 찾으면은 이건 수치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해석적으로 찾을 수가 없죠. 수치적으로 요걸 만족하는 식을 찾으면은 x가 3.312가 됩니다. 즉 요 값이 3.312가 되는 제타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 값만 결정되면은 제타 값을 갖다 양변을 제곱해 가지고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제타 값이 0.289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 식이 만족된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제타가 이거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m과 k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쇄 상수값이 14.15kg/s보다 커야 이것이 만족된다는 그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그 강의의 후반부 강의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일자유도 진동계의 자유진동과 관련된 설계 문제의 예제를 하나 먼저 자유진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설계 문제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진동 설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진동과 관련된 강의는 2주차, 3주차 강의를 통해서 다 마치고 4주차부터는 이제 가진력이 가해지는 경우, 4주차, 5주차는 가진력이 조함수로 가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